안녕하세요. 감동 사연입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나요? 오늘의 사연은 한국의 대중교통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요즘에는 90% 자차를 이용하지만 학생이었을 때는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했어요. 학교에 가거나 직장을 갈 때, 그리고 친구나 애인을 만날 때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즉, 대중교통은 우리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중교통과 관련한 다양한 에피소드를 갖고 있을 텐데요. 매너가 없는 사람 때문에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거나, 노약자나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했던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외국인들도 한국 여행을 와서 지하철과 버스를 자주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연의 주인공도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 한국인들에게 고마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사연일까요? 캐나다 국적을 가진 스칼렛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공부하러 온 스칼렛이라고 해요. 사실 저는 K-팝을 너무나 좋아해서 결국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 영화나 한국 드라마도 모두 좋아하지만 한국을 광적으로 좋아하기 시작한 것은 싸이를 알게 된 후부터입니다. 물론 한국에 오게 된 주된 이유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지만 아무래도 한국에 있으면 굿즈를 사거나 팬미팅에도 많이 참석할 수 있어서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굿즈는 연예인들과 관련된 기획 상품인데 한국에는 다양한 굿즈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은 싸이 팬으로서의 활동에 전력을 쏟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의 대중문화는 좋아하지만 한국인이라고 하면 이유 없이 괜히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지하철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제기동역 근처에 살아서 1호선과 2호선을 주로 이용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노선보다 특히 1호선, 2호선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이미 전동차에 사람들이 콩나물시루에 있는 콩나물처럼 빽빽하게 있어도 무리하게 몸을 구겨 넣어 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지하철에서 넘어질 뻔하고 다칠 뻔해서 더욱더 지하철 타기가 무서운 것도 있을 거예요. 사실 먼저 유학 온 친구가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 수준이 대단히 높다고 극찬해서 많이 기대하고 왔어요. 그런데 지하철에서 매너 없는 사람들이 가끔 보이면 의아하기는 했죠. 그럼 지하철을 안 타면 해결되는 문제 아니냐고요? 사실 출근 퇴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두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도로에 차가 많은 한국에서 가장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지하철이었고 또 저는 운전면허도 없었기 때문에 주로 지하철을 타고 다녔어요. 차가 없는 저에게 주된 이동수단은 지하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굿즈를 팔고 있는 가게가 강남에 있다고 들어서 평상시와는 다른 지하철역에서 내렸습니다. 강남에는 처음 가보는 것이어서 굉장히 신이 났었어요. 게다가 목적지였던 그 가게는 그야말로 보물창고였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구하기 힘든 굿즈가 정말 다양하게 있었고 결국 저는 굿즈를 사는 데만 20만 원을 썼죠. 물건을 가득 담아서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쇼핑백을 양손에 무겁게 들고 그 가게에서 나왔죠.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인스타그램에 자랑하고 싶었어요. 양손에 가득 든 짐은 너무도 무거웠지만 제가 평소에 사고 싶던 굿즈와 캐나다에는 없는 아이템들이 많아서 친구들에게 자랑할 생각에 들떠 있었죠. 사실 저는 겁이 많은 편이라 늦은 밤에는 잘 돌아다니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수업이 늦게 끝나 강남에 있는 굿즈 가게에 도착한 시간이 10시였는데 강남역 근처에서 이것저것 구경하다 보니 12시가 넘었더라고요. 화들짝 놀라 지하철역으로 뛰어갔는데 딱 막차 한 대만 남은 상황이더라고요. 이 열차를 놓치면 끝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밤늦은 시간이어서 소리를 지르는 취객이나 노숙자들이 갑자기 나타날까봐 주위를 살피며 걸어갔어요. 그러다 바닥에 작은 턱이 있는 걸 못 보고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악! 철푸덕하면서 저는 넘어졌고 제가 들고 있던 쇼핑백이 찢어지면서 거기에 담겨졌던 굿즈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졌습니다. 그 쇼핑백 안에는 방금 제가 가게에서 구입한 여러 가지 굿즈들과 제 지갑, 휴대폰이 모두 들어있었어요. 제 주위는 난장판이 되었고 저는 황급히 떨어진 물건들을 줍기 위해 일어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근처에 있던 한국 사람들이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며 다가오더라고요. 40대 회사원처럼 보이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저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남자 이렇게 3명이서요. 그리고 그들은 제 근처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물건들을 빠르게 주워서 저에게 건네줬습니다.
사실 막차를 타는 사람들 모두 피곤할 텐데 그분들은 저를 앞다투어 도와주셨어요. 게다가 제 무릎에서 피가 조금 났는데 그걸 보신 아주머니는 가방에서 반창고를 꺼내서 건네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어가 서툴렀지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넘어진 것도 창피했지만 제가 떨어뜨린 물건들이 모두 싸이 굿즈였다는 것도 조금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도와주신 제 또래처럼 보이는 남자분은 싸이 좋아하시나 봐요. 저도 싸이 형님 팬이어서 흠뻑쇼도 다녀왔어요. 새로 나온 굿즈 같은데 팔찌가 너무 예쁘네요. 라며 매우 호의적으로 저에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또래처럼 보이는 분이 말을 걸어주셔서 마음이 편해졌고 같이 막차를 기다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아, 제기동으로 가시는군요. 그런데 오늘 신설동 가는 막차는 빨리 끊기지 않아요? 친구도 스칼렛님과 같은 방향인데 오늘 막차가 빨리 끊긴다며 빨리 들어갔거든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는 각자 휴대폰으로 지하철 노선 정보를 체크해봤는데 확실히 제가 환승하려던 지하철의 열차 시간표가 선로의 보수공사 때문에 시간이 변경되었더라고요. 한국의 지하철은 도착 시간이 정확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난감한 상황에 처해버렸습니다. 사전에 시간표를 제대로 체크해보지 않았던 제 실수였죠. 환승 예정이었던 성수역에서 내려서 제기동역까지 걷는 수밖에 없지만 그 역에서 저희 집까지 걷는다면 1시간은 걸릴 것 같았어요. 택시를 이용해도 되지만 학생이기에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싸이 굿즈를 너무 많이 사서 너무 많은 지출을 해버린 상황이어서 저는 밤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치안이 좋은 한국이라도 한밤중에 여자 혼자서 걷는 것은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양손에 많은 짐이 있어서 체력적으로도 힘들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제가 어찌할 바를 몰라 초조해하니 아직 운행하는 버스는 있을 거라며 제가 집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버스 노선을 네이버 지도를 이용해 찾아주더라고요. 솔직히 외국인인 제가 찾아보기에 버스 노선을 찾는 게 너무 어렵고 버스 정류장이 어디인지도 찾기 힘들어서 저는 주로 지하철을 이용했거든요. 보통 매일 가야 하는 학교나 학원을 갈 때 탈 수 있는 버스 번호 외에는 다른 노선은 찾기 힘들었어요. 그는 저에게 버스 정거장의 위치와 출발 시간이 적힌 메모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거장에 가기 위해 내려야 할 지하철역 등 자세한 정보도 알려주었습니다. 정신없이 설명을 듣는 동안 제가 내려야 할 성수역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었고 혹시 버스 정류장을 찾기 어려우면 전화를 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그렇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저는 지하철에서 내렸고 그에게 받았던 메모대로 버스를 타고 평소와는 다른 루트지만 저의 집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번호를 받았던 분과는 나중에 만나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6개월 뒤에 그는 제 남자친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소매치기가 많다는 유럽에서 이런 일을 겪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제가 거금을 들여 산 굿즈와 지갑은 순식간에 소매치기가 가져갔을 거예요. 게다가 막차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렇게까지 열심히 도와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저는 한국인들은 정이 많고 마음이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까지는 항상 긴장을 하고 지하철에 탔지만 노인이나 아이,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거나 승차 시에 확실히 줄을 서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눈에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고 한국인의 친절과 매너 높은 시민의식이 좋게 보였어요. 저와 같은 외국인이 다른 나라로 오면 항상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아무래도 낯선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하고 그 나라의 문화와 분위기가 어떤지 몰라서 적응하기 전까지는 모두가 걱정을 하면서 다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여행 오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주변에 있는 한국인들은 당신이 곤란할 때는 친절하게 도와줄 사람들입니다. 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늦은 시간 스칼렛에게 난감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네요. 다행히 주변에 있던 친절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인이 주변에 있다면 누구든 선뜻 나서서 도와줄 텐데요.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외국인 분이 계시다면 한국에 오셔서 혹시나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된다면 주변에 있는 한국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분명 그들은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거예요.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계셔서 대한민국 국민인 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